여러분, 41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에 지연이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인데 그날은 특별히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언니는 저보다 4살 많은데 20대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낸 사이죠. 언니라고 부르긴 하지만 혈연 관계는 아니고 그냥 언니 동생하며 지낸 소중한 친구예요. 언니가 전화해서 하는 말이 아들 성민이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고 같이 밥 먹자는 거였어요. 성민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깡마른 아이였는데 벌써 20살이 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 3시에 오기로 했는데 2시 50분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일찍 왔나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더라고요. 짧게 깎은 머리에 어깨가 넓고 군복무를 하면서 단련된 몸이 옷 위로도 드러났어요. 그 청년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목소리도 저음으로 변해 있었고 얼굴도 완전히 남자다워져 있었거든요. 어릴 때 그 앙증맞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성민이가 말하길 엄마가 좀 늦는다고 먼저 와서 기다리라고 했다더군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집 안에서 성민이를 다시 보니 더 놀라웠어요. 어릴 때는 저를 그냥 이모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똑같이 이모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그날도 평소처럼 옷을 입었어요. 요즘 들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싫어서 일부러 젊어 보이는 옷들을 자주 입거든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에 몸매가 드러나는 핏을 선호해요. 41살이지만 아직 늙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달까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성민이가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했는데 뭔가 그런 시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의 그런 눈빛이었달까요? 차를 따라주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성민이의 시선이 제 가슴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일어나서 걸을 때도 제 뒤태를 훑어보는 것 같았고요. 이상하게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민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모는 왜 결혼 안 하셨냐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냥 인연이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하는 말이 이모가 이렇게 예쁜데 남자들이 눈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20살 청년이 41살인 저에게 예쁘다고 말하다니. 게다가 어릴 때부터 알던 성민이가 말이에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성민이는 계속해서 저를 칭찬했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 젊어 보인다고, 피부도 좋고 몸매도 좋다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성민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이모 같은 분이 혼자 계시는 게 아깝다고. 분명히 좋은 분 만나실 거라고. 하지만 그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미가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이 그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듯한 뉘앙스였달까요. 그 순간 현관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언니가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성민이가 급하게 자세를 바로 하며 평범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성민이의 그 시선과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들어오면서 밝게 인사를 나눴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성민이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시선, 그 말투들이 정말 그냥 칭찬이었을까요? 언니는 늦어서 미안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일이 늦게 끝나서 그랬다고 하시면서. 그리고는 성민이를 보며 먼저 와서 이모 심심하게 했냐고 물으셨어요. 성민이는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준비하는 동안 성민이가 도와주겠다고 부엌까지 따라왔어요. 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저희 둘만 부엌에 있게 됐죠. 부엌이 좁다 보니 자꾸 몸이 스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할 때 성민이가 뒤에서 그릇을 건네주면서 몸이 밀착됐어요. 그때 성민이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에 닿는 걸 느꼈거든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굳이 제 뒤로 지나가면서 허리 부분을 스쳐 지나간다든지, 양념을 건네줄 때 손을 일부러 오래 잡고 있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저를 점점 더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제가 높은 선반에 있는 그릇을 꺼내려고 발끝으로 서 있을 때였어요. 성민이가 뒤에서 팔을 뻗어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성민이의 몸이 완전히 제 등에 붙었거든요. 특히 그 아래쪽 부분이 제 허리에 닿는 걸 느꼈을 때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 언니가 부엌 쪽을 보시면서 뭐 하냐고 물으셨어요. 성민이가 재빨리 몸을 떼며 그냥 요리 도와드린다고 대답했어요. 저도 급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성민이는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언니가 모르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기도 하고 물을 따라줄 때 손을 살짝 스치게 하기도 했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저를 더욱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언니가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에도 성민이는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다가 언니가 쳐다보면 재빨리 치우고, 이런 긴장감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날 밤 언니와 성민이가 돌아간 후에도 특별한 말은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인사하고 헤어졌죠. 하지만 성민이가 마지막에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그날 일을 생각했어요. 부엌에서 몸이 스쳤을 때의 그 느낌, 성민이의 시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식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성민이의 행동들은 분명 의도적이었어요. 새벽 1시쯤 됐을까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더니 성민이가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빨갛고 술 냄새가 났어요. 성민이가 미안하다며 말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집에 갈 차가 끊어졌다고. 군인이라 돈도 별로 없어서 택시 타기도 애매하고 찜질방 가기도 그렇고 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기에는 성민이가 너무 곤란해 보였고, 그렇다고 들여보내기에는 아까 그 일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하지만 결국 들어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성민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옷 차림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얇은 원피스 형태의 잠옷이었는데 몸의 선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성민이의 시선이 제 몸을 훑어보는 걸 느꼈어요. 급하게 가운을 걸치려고 했는데 성민이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 1시에 술 취한 20살 청년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과연 이제 정말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민이가 제 잠옷 차림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얇은 원피스 형태의 잠옷이라 몸의 선이 다 드러났거든요. 급하게 가운을 걸치려고 했는데 성민이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 1시에 술 취한 20살 청년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들여보낸 이상 어쩔 수 없었죠. 성민이에게 소파에서 자라고 했는데 물 좀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르고 있는데 성민이가 뒤따라왔어요. 제가 싱크대 앞에서 물을 따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성민이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뒤에서 성민이의 단단한 몸이 제 등에 완전히 밀착됐거든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성민아, 깜짝 놀라서 소리쳤는데 성민이는 팔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안으면서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어요. 술 냄새와 함께 성민이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성민아 놓아. 이러면 안 돼. 제가 말했지만
성민이는 아무 대답 없이 제 목을 입술로 살짝 건드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몸을 돌려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성민이가 저를 돌려 세우더니 싱크대에 등을 기대게 했어요. 그리고는 양손을 싱크대 양쪽에 짚고 저를 가두었어요. 성민이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성민이의 눈을 보니 완전히 진지했어요. 장난이나 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성민아, 안 돼.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제가 말했지만 성민이는 한 손으로 제 볼을 감싸더니 엄지손가락으로 제 입술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 터치가 너무 부드러워서 거부하기가 어려웠어요. 성민이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키스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런 스킨십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간신히 고개를 돌렸어요. 성민이의 입술이 제 볼에 닿았어요. 성민이는 멈추지 않고 제 귀 아래쪽부터 목까지 천천히 입술을 옮겨갔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인데 제 몸은 점점 성민이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성민이의 따뜻한 체온과 터치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성민이가 제 어깨끈을 살짝 내리더니 어깨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제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이성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성민아, 정말 안 돼.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지만 성민이는 저를 더 꽉 안으면서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달콤해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의 핸드폰이었어요. 그 소리에 우리 둘 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성민이가 잠시 멈추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 틈에 제가 성민이를 밀어내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날 뻔한 건지 생각하니까 무서웠어요. 성민이도 거실로 나와서 저를 바라봤어요. 서로 말은 없었지만 방금 있었던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성민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성민이의 터치, 그 따뜻한 숨결,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까지. 새벽 6시쯤 되니까 성민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성민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와 마주쳤어요. 성민이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색해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미소까지 지었어요. 아침 준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성민이가 도와주겠다며 또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어젯밤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부엌이었죠.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란을 깨려고 하는데 성민이가 뒤에서 다가와서 제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어젯밤처럼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고 당당했어요. 성민아, 안 돼. 어젯밤 일은 실수였어. 제가 말했지만 성민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제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어젯밤보다 더 확실하게 부드럽게 건드렸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거든요.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몸은 점점 성민이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저를 돌려 세우더니 싱크대에 기대게 했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짜 간절함을 느꼈어요. 성민이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아니, 돌릴 수가 없었어요. 성민이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제 마지막 이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입술이 떨어지고 성민이가 제 잠옷끈을 살짝 만졌어요. 제가 멈추라고 손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성민이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렸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성민이의 터치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41살까지 혼자 살아오면서 쌓인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가 제 허리를 들어 올려서 싱크대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제 다리 사이에 서서 더 간절하게 입술을 탐했어요. 제 손은 어느새 성민이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성민아, 정말 안 돼. 이러면 안 돼. 마지막으로 말했지만 이미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성민이도 그걸 알았는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성민이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몸에서 이상한 열기가 올라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거든요. 제가 성민이를 밀어내려고 했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민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성은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성민이가 제 잠옷을 천천히 위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성민이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 올렸어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엌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41살 저와 20살 성민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성민이의 눈에는 만족감이, 제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후회와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뭔가 채워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성민이가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술을 댔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옷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아서 방금 있었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성민이와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언니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되는데 과연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민이가 부대로 돌아간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성민이와 있었던 그 아침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이상한 그리움까지. 혼자 있을 때마다 자꾸 부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거든요. 41살인 제가 20살 성민이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니. 그런데 성민이한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였는데 점점 더 자주 연락이 왔어요. 부대 생활이 어떤지, 제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면서 슬슬 면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모, 면회 와주실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제 심장이 또 빨리 뛰었어요.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성민이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고민을 며칠 하다가 결국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언니한테는 말하지 않고 몰래 갔어요. 성민이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었거든요. 면회소에 도착해서 성민이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어요. 다른 면회객들 사이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민이가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짧게 깎은 머리에 군복을 입은 성민이는 더욱 남자답게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반가웠어요. 동시에 여기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면회 시간 동안 성민이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날 아침 일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이모,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그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면회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면회가 끝날 때쯤 성민이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외박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 만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성민이 생각만 났어요. 면회 때 성민이가 제 손을 잡던 느낌, 저를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까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드디어 성민이가 외박 나오는 날이 됐어요.
성민이가 문자로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정말 가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곳으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까 성민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는데 면회 때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외박이라 그런지 표정도 한결 편안했고요. 성민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근처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군대 생활 얘기도 하고 제 근황도 물어보고 성민이가 중간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싶다며 잠깐 어디 들렀다가 다시 나왔는데 사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달라 보였어요. 더 어른스럽고 매력적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성민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면회 때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자꾸 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밤 함께 있고 싶다고. 모텔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텔에 들어가니까 성민이가 저를 바로 안아줬어요. 정말 연인들 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고민과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밤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성민이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었거든요. 성민이의 품에서 잠들 때까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성민이도 같이 깨더라고요. 여보세요, 언니.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미영아, 지금 어디야?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언니. 나 잠깐 나와 있어.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이 시간에 어디 나가 있어? 벌써 새벽 2시야. 언니가 의아해하더라고요. 친구 만나서 늦어졌어. 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톤으로 물어봤어요. 집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다르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 택시 아니야.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성민이가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조심해. 언니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성민이가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정말 아찔했어요. 만약 언니가 제 집에 직접 와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성민이는 다시 저를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침이 되어서 성민이와 헤어질 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언니한테 들키지 않고 말이에요. 성민이가 부대로 돌아가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성민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가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성민이는 거의 매일 연락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점 성민이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면회도 정기적으로 가게 됐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갔죠. 언니한테는 말하지 않고 몰래 갔어요. 성민이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었거든요. 면회 갈 때마다 성민이는 더욱 적극적이 됐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손만 잡았는데 이제는 면회객들이 별로 없을 때 제 볼에 살짝 입맞춤도 했어요. 이런 대담한 행동들이 저를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외박도 한 달에 1번씩은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부대 근처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연인 같은 분위기였어요.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성민이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었을 때는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민이가 더 어른스러워 보일 때도 있었죠. 밤에는 항상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보다는 행복감이 더 컸어요. 성민이의 품에서 잠들 때면 정말 평온했거든요. 성민이도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더욱 세심해졌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서 준비해오기도 했어요. 어느 날 성민이가 말했어요. 저녁까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전역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성민이는 전역하면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언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가끔 성민이 얘기를 할 때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언니가 물어봤어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좋은 일 있냐고. 저는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긴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성민이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활기를 되찾았거든요. 성민이와의 관계는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성민이의 연락을 기다리고 연애 날짜를 손꼽아 세고 외박 때 어디서 만날지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줬어요. 물론 가끔은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건지 고민이 들기도 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언니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성민이와 함께 있을 때 그 행복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성민이는 자주 말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라고.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성민이가 전역하고 나면 상황이 또 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오늘도 성민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외박 때 새로운 곳에 가보자고. 저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든 좋다고.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성민이와 저에게도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든 상관없고, 상황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때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민이와 함께하는 이 특별한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말이에요.